야, 니네 아빠 쓰러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내일 부장님이랑 중요한 골프 약속 있으니까 병원은 너 혼자 알아서 가.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던 그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매몰차게 짜증을 내고는 젊은 불륜녀를 끌어안고 놀고 있었죠. 부장님과의 회식이라는 구역질 나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남기고 말입니다. 그 더러운 남편에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을 선물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시어머니마저 친아들을 버리고 며느리 편에 서게 만든 완벽하고 짜릿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죠. 갑자기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저희 친정어머니였어요. 평소 이 시간에는 절대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진아. 우리 수진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네 아빠가 방금 쓰러지셨어.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길이야. 뭐? 아빠가? 갑자기 왜? 모르겠어. 화장실 가시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더니 의식이 없으셔. 수진아 어떡하니? 구급대원이 뇌출혈 같대. 엄마, 나 지금 당장 갈게. 어느 병원이야?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조차 제대로 채울 수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신호음이 길게 가고 나서야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나 지금 부장님이랑 술 마시는 거 몰라? 여보, 우리 아빠 쓰러지셨대. 뇌출혈이래. 뭐? 장인어른이? 엄마가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고 계셔. 빨리 와. 나 너무 무서워. 아니, 거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가? 회식 중이라니까. 지금 회식이 문제야? 아빠가 생명이 위독하시다잖아. 제발 빨리 와줘. 아이 참, 큰일이네. 근데 나 내일 부장님이랑 중요한 골프 약속 있다고 했잖아.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서 나 오늘 병원은 못 갈 것 같아. 당신이 먼저 가 있어. 뚝. 전화가 매정하게 끊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골프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남편이었습니다. 야속함과 원망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저는 눈물을 훔치며 혼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말에 제 심장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문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에게 제발 와달라고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남편은 제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 한 번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부장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장인어른 많이 안 좋으시냐? 난 일 끝나고 내일 저녁에 갈게.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저녁에 오겠다는 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길 기도하며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애를 태웠죠. 그날 밤에도 역시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죠.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친정동생인 서윤이가 교대를 해주러 병원에 왔습니다. 서윤이는 오자마자
제 몰골을 보며 속상해했어요. 언니, 형부는?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코빼기도 안 비쳐? 회사 일이 바쁘대. 부장님이랑 중요한 골프 약속도 있다고 하고. 뭐, 골프? 지금 그게 말이 돼? 서윤이는 씩씩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주변 지인들 사진첩을 뒤지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윤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제게 핸드폰 화면을 불쑥 내밀더군요. 언니, 이거 봐봐. 형부랑 같이 골프 친다는 사람 계정에 올라온 사진이야. 사진? 무슨 사진인데 그래? 이거 부장님 아니잖아. 언니 형부한테 부장님이랑 단둘이 간다고 들은 거 확실해? 동생이 보여준 화면 속에는 푸른 골프장을 배경으로 찍힌 남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분명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이 지긋한 부장님이 아니었어요.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젊고 날씬한 여자였습니다. 언니, 나 왠지 이거 엄청 이상해. 촉이 안 좋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진을 뚫어져라 보던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손이 그 젊은 여자의 허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바로 그 시간, 남편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세상이 두 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의 허리를 감싼 남편의 손. 그 장면이 제 망막에 지독하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는 중환자실 문을 붙잡고 쓰러질 듯 서 계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초췌해진 얼굴로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 어머니는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겁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사진을 못 본 척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는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사흘 만에 기적처럼 손가락을 움직이시며 의식을 찾으셨죠. 여보, 나 알아보겠어? 어머니의 부름에 아버지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생과 저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흘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동생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꼴이 말이 아니야. 얼른 집에 가서 좀 씻고 눈 좀 붙여. 아빠는 내가 볼 테니까 제발 좀 쉬어. 저는 동생의 등 떠밀림에 못 이겨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고요했어요. 거실로 들어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파 위에는 남편이 세상 편한 자세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거든요. 바닥에는 먹다 남은 배달음식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남편은 엉덩이 한 번 떼지 않았죠. 이제 오냐? 지금 왔어.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좀 어떠시대? 아직도 누워 계셔? 방금 의식 찾으셨어. 고비는 넘겼으니까 이제 재활만 하시면 된대. 봐. 내가 뭘 했어. 요즘 병원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금방 일어나실 거라고 했지? 유난 떨릴 아니라니까 참네.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유난을 떤다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말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아빠가 진짜 돌아가실 뻔했다고.
제 언성에 남편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깨어나셨으면 된 거 아니야?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꼭 들어오자마자 이래야겠어?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뭐, 이기적? 야, 남편이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왔으면 밥부터 차려주는 게 정상 아니야?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잔말 말고 밥이나 차려와. 뻔뻔한 얼굴로 밥 타령을 하는 남편을 보니 헛구역질이 쏠렸습니다. 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중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 골프장에서 부장님이 아니라 젊은 여자와 히히덕거렸던 주제예요. 나 피곤해서 밥 차릴 힘 없어. 당신이 알아서 시켜 먹어. 저는 차갑게 내뱉고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남편이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죠. 곧이어 샤워기 물소리가 시원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침대 곁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사생활이라며 절대 건드리지 않았을 물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동생이 보여주었던 그 골프장 사진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숨죽이고 다가가 남편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굳게 잠겨있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생일도 눌러보고 결혼기념일도 눌러보았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역시나 쉽게 열릴 리가 없었죠.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징! 핸드폰이 짧게 진동하며 잠금화면 위로 알림 메시지 창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발신자는 유아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뜬 한 줄의 메시지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에는 제주도 가자. 짧은 세 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직장 동료끼리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제야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난 퍼즐처럼 제멋대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에 일이 터졌다며 밤늦게 들어오던 무수한 평일 밤들, 워크숍을 가야 한다며 피곤한 척 집을 나서던 주말들, 부장님이 부르신다며 제 생일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가던 남편의 뒷모습, 그 모든 게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남편이 정말 회사에서 인정받느라 고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제가 며느리 도리를 다하느라 시댁에서 하루 종일 전을 부치고 있을 때 남편은 유아은이라는 여자와 모텔을 전전하고 있었던 거겠죠. 제 아버지가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제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조차 말입니다. 남편은 젊은 여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골프장에서 웃고 있었고 호텔 침대 위에서 사랑을 속삭였을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가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 남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끼얹고 싶었습니다. 멱살을 잡고 당장 이 메시지가 뭐냐고 악을 쓰고 싶었죠. 하지만 이빨을 꽉 깨물며 솟구치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뜨려봤자 뱀 같은 남편은 교묘한 변명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확실한 올가미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방을 빠져나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절친한 친구 오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이는 이혼 전문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독한 변호사 친구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지 않아 민정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는 좀 어떠셔? 저는 인사도 생략한 채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가 본 메시지와 사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민정이는 제 말을 묵묵히 끝까지 다 듣더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수진,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서 평소랑 똑같이 행동해. 절대 티내면 안 돼. 감정적으로 굴었다가 증거 다 인멸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야. 하지만 민정아, 나 그 인간 얼굴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토할 것 같은데. 토할 것 같아도 꾹 참아. 내가 확실한 사람 하나 소개해 줄게. 이재호라고 흥신소하는 사람인데 업계에서 일처리 깔끔하기로 유명해. 내가 바로 연락처 넘길 테니까 당장 만나봐. 저는 다음날 회사에 연차를 내고 민정이가 알려준 이재호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작고 허름한 사무실이었죠. 이재호 대표는 제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서류철을 탁 덮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딱 2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 남편분 법정에서 혀도 못 놀리게 확실한 영상과 사진 카드를 다 털어오겠습니다. 대신 그동안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아내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웃으면서 배웅도 하십시오. 절대 눈치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신소 문을 나서며 저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제 뺨을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2주일 동안 저는 철저하게 남편을 속여야 합니다. 나를 기만하고 내 가족의 아픔을 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할 때까지 버텨야만 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서 뻔뻔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나 오늘 부장님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부장님이라는 단어를 보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마도 그 유아은이라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길이겠죠. 저는 핸드폰 자판을 꾹꾹 눌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밥 맛있게 먹고 일찍 들어와. 기다릴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재호 대표를 만나고 온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도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는 중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서 밥 먹어. 찌개 다 끓었어. 제가 방문을 열고 부드럽게 부르자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인상을 팍 찡그렸습니다. 아짜, 당신은 찌개 하나를 제대로 못 끓이냐? 그래, 물 좀 더 부어줄까? 됐어. 아침부터 입맛 뚝 떨어지네. 남편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도 속이 상해서 한마디 대꾸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으며 억지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미안해 여보. 요즘 내가 아빠 병원 오가느라 정신이 없어서 간을 잘 못 맞췄나 봐. 내일은 더 맛있게 해줄게. 오늘 회사 일도 화이팅하고. 제 상냥한 태도에 남편은 오히려 기고만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당신이 내조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나 아니면 당신이 그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서 어떻게 먹고 살래?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가시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저는 홀로 빈 식탁에 앉아 지난 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늘 저런 식이었거든요. 제 직장을 은근히 무시하고 제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지독한 감기 몸살로 알아누웠을 때도 남편은 물 한 잔 떠다 주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든가 약을 먹어.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게 남편이 제게 건넨 위로의 전부였죠.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쉴 틈 없이 주방에 갇혀 산더미 같은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 시누이와 하하호호 웃으며 과일을 깎아먹기 바빴습니다. 오빠, 이 사과 진짜 달다. 빨리 먹어봐. 그러게. 진짜 맛있네. 너도 하나 더 먹어. 남매가 다정하게 과일을 나눠 먹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홀로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낑낑대며 무거운 냄비를 들고 있어도 남편은 본체만체했죠. 그나마 제가 그 모진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어요. 제가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등짝을 따뜻하게 토닥이셨죠. 수진아,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라. 아이고, 우리 며느리 허리 다 망가지겠네. 그리고는 거실에 누워있는 남편의 등짝을 시원하게 후려치셨습니다.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 마누라가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넌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어? 빨리 일어나서 청소기라도 돌려. 시어머니는 늘 제 편이셨습니다. 며느리 편을 드는 시어머니라니 남들이 들으면 참 복받았다고 하겠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 뒤에는 남모를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편 그러니까 제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바람을 피우던 지독한 남봉꾼이었거든요. 집안 살림은 다 팽개치고 밖으로만 돌던 시아버지 때문에 시어머니는 평생 눈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들이 많이 모자라지.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엄마가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실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가 참 가여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제 아비를 똑같이 닮아 밖에서 젊은 여자와 딴살림을 차리고 있었다니요. 시어머니가 이 끔찍한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가슴을 치며 통곡하실지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연기를 하며 2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이재호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작업 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로 오시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흥신소로 달려갔습니다. 이 대표는 말없이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서류를 넘기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과 유아원의 분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도록 두 사람은 뻔뻔하게 만나고 있었죠. 둘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부터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까지 수두룩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의 카드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유아은에게 사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화장품 그리고 비싼 커플 마사지 결제 내역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돈도 이 카드값 메꾸는데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부장님으로 알고 계시던 강태식 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이 불륜의 1등 공신이더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편분이 유아은이랑 데이트하러 갈 때마다
강 부장이 자기가 회사 일로 부른 것처럼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가로 남편분이 강 부장 비싼 골프장 비용이며 고급 술집 술값을 다 대주고 있었고요. 두 사람이 아주 철저하게 짝짝꿍을 해서 사모님을 속여 먹은 겁니다. 머릿속에서 퓨즈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저를 속인 게 아니라 직장 상사라는 인간까지 합세해서 저를 철저하게 바보 취급했던 겁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나도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이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대표가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꺼내 내민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그만 숨을 헉 들이마시고 말았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최고급 풀빌라 리조트 앞이었습니다. 남편과 유아은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진하게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이었죠. 하지만 저를 미치게 만든 건 그 역겨운 입맞춤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 선명하게 찍혀 있는 날짜와 시간. 그건 바로 제 친정아버지가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바로 그 끔찍한 주말이었단 말입니다. 부장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장인어른 많이 안 좋으시냐? 남편이 제게 보냈던 그 매정한 문자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던 그 시간 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 여자와 풀빌라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키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진 속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핑계 삼아 병원에도 안 가고 더 자유롭게 불륜을 즐길 수 있어서 신이 났던 걸까요?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피비린내가 입안에 확 번졌습니다. 제가 겪은 5년의 지독한 수모와 멸시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피부치를 능멸하고 생사가 달린 제 아버지를 조롱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남편이 밖에서 쓰고 다녔던 완벽하고 능력 있는 가장이라는 가면. 그 가증스럽고 역겨운 가면을 제 손으로 남김없이 찢어발겨주겠다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아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이 증거들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을 맴도는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분이었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약을 가져다 주시고 명절마다 제 편을 들어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사실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지 수백 번 수천 번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제게 잘해주셨다 한들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법 아닐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자기 아들을 감싸지 않으실까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평생 시아버지의 외도로 고통받으셨던 분인데 하나뿐인 아들마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실지 걱정도 되었고요. 서류 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에요. 수진아, 너 오늘 시간 좀 있니? 시엄마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몹시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밝고 다정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언가 무거운 슬픔이 짓누르고 있는 듯한 음성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시간 괜찮아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동네 구석에 있는 조용한 찻집 알지? 거기로 좀 나와다오. 약속한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석 자리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시던 분이 몰라보게 수척해져 계셨거든요. 눈밑은 퀭하게 파였고 입술은 하얗게 부르터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는 핏발선 눈으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시어머니의 커다란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죄야.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눈물에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지시더니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다 안다. 그 빌어먹을 놈이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한 달 전에 우연히 아들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젊은 여성들이 입을 법한 여성복 쇼핑몰 결제 내역과 외곽에 있는 모텔 결제 내역 그리고 고급 꽃배달 서비스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에게는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는 인간이 밖에서 다른 여자에게 수십만 원짜리 꽃다발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처음 봤을 때 내 눈을 의심했다.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현실을 부정했지. 그런데 명세서를 찬찬히 뜯어볼수록 그 애비라는 인간이 젊었을 때 하던 짓거리랑 아주 똑같더구나. 내가 너한테 이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한 달 내내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끙끙 앓았다.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개차반으로 키웠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엉엉 소리 내어 우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만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추악한 짓을 알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두 여자가 마주 앉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찻집 구석자리에서 들리는 서러운 울음소리에 찻집 사장님조차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볼 정도였죠. 울음을 조금 진정한 뒤 저는 가방에서 흥신소에서 받아온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 제주도에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실 때 그 인간은 이 여자랑 놀아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부장님이랑 회식한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사진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든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토해내셨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아무리 피가 썩었어도 그렇지 어떻게 처가 어르신이 쓰러지셨는데 이런 짓을 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가슴을 퍽퍽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그 인간이랑 한 집에서 숨쉬고 살 수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두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해라. 당장 이혼해. 아니, 무조건 해야 돼. 너는 절대 내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나는 그 인간 애비 때문에 30년을 지옥 속에서 참으며 살았어. 바람 피우는 남편 옆에서 그래도 자식 하나 번듯하게 키워보겠다고 이 악물고 버텼지. 근데 결국 내 인생에 남은 게 뭐냐? 병든 몸뚱이랑 이 억울함 뿐이야. 나는 내 딸 같은 네가 나처럼 썩어 문드러지는 꼴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핏줄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며느리인 저를 살리려는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수진아, 너는 아직 젊어. 내 앞길이 창창한데 못하러 시궁창에서 구르니. 이제 훌훌 털고 내 인생 살아라. 엄마가 다 도와줄게. 위자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서 깔끔하게 갈라설 수 있게 이 어미가 내 뒤에서 든든하게 버텨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이혼해.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을 덮어주기는커녕 며느리 보고 당장 이혼하라고 등 떠밀어 주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외롭고 캄캄한 싸움이 될 줄 알았는데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요. 한참을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시어머니가 붉어진 눈을 닦으시더니 조용히 제 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수진아, 근데 엄마한테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하나 있어.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꽉 움켜쥐며 차갑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2주 뒤가 내 생일인 거 알지? 네, 어머니. 당연히 알죠. 올해는 제가 미역국 끓여서 본가로 갈게요. 아니, 수진아, 너는 그날 여기 없을 거다. 너는 짐을 싸서 제주도로 떠나거라. 저는 하마터면 마시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제주도요? 어머니 생신날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요? 그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된 도리가 아니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치셨습니다. 도리 좋아하네. 너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지 마누라 버려두고 기생오라비처럼 도망간 놈은 무슨 도리를 지켰니? 그런 놈한테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거 지킬 필요 없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내 생일에 내 며느리가 제주도 좀 가는 게 어때서? 엄마가 너 고생했다고 표 끊어주는 거니까 넌 아무 생각 말고 훌쩍 떠나. 아주 멀리 가서 바닷바람 쐬면서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 다 풀고 오란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호령을 내릴 텐데요. 가만히 안 있으면 지가 어쩔 거야. 네가 없는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껴봐야지. 아비 쓰러졌을 때 골프장 간 놈이지 애미 생일에 마누라 여행 간다고 지랄하면 그게 사람 새끼니? 그날 이 엄마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을 테니까 넌 내 말대로 해. 알겠지? 시어머니의 뜨거운 손이 제 손등을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죠.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알량한 효도, 그 효도를 당신 혼자서 실컷 해보라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곧바로 절친한 변호사 친구 민정이를 찾아갔습니다. 민정이의 법무법인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흥신소에서 받아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민정아, 나 결심했어. 이혼 서류 당장 만들어줘. 민정이는 놀란 눈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사진과 카드 명세서를 훑어보던 민정이의 입에서 험한 쌍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미친 쓰레기 같은 새끼, 완전 사람 탈을 쓴 악마 아니야? 김수진, 너 이거 보고 어떻게 참았어? 당장 쫓아가서 머리채를 다 뜯어놔도 시원찮을 판에. 참아야지. 네가 그랬잖아. 확실하게 올가매려면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고. 그래. 잘 참았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참았어, 수진아.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이건 백전백승이야. 이혼? 당연히 되지. 위자료? 내가 법에서 정한 최고 한도에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청구해 줄게. 불륜기간 길지. 증거 확실하지. 거기다가 장인어른 쓰러지셨을 때 딴짓거리한 것까지 가정 파탄의 책임이 100% 저쪽한테 있어. 민정이는 당장이라도 법정으로 달려갈 기세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정이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위자료 청구 소장에 들어갈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주었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제가 겪었던 정서적인 방치, 끊임없는 거짓말, 그리고 이번 아버지의 투병 과정에서 보여준 끔찍한 폐륜까지 모든 사실이 법적인 활자가 되어 서류에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정이와 한참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핸드폰이 짧게 진동하며 메시지 도착을 알렸죠. 흥신소 이재호 대표였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핸드폰에서 복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누락된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보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보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캡처 사진 한 장. 저는 화면을 터치해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유아은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대화가 오고 간 날짜는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은아 키읔 완전 대박. 왜 오빠? 무슨 일 있어? 와이프 아버지 방금 쓰러져서 중환자실 들어갔대. 당분간 병원에서 살아야 한다니까 나 완전 자유다 키읔. 우리 이번 주말에 눈치 볼 것 없다. 진짜? 오빠 대박이다 키읔. 순간 제 심장 박동이 거짓말처럼 딱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던 손끝이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사람이 극한의 배신감을 느끼면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머릿속에서 활활 타오르던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차디찬 시베리아 벌판으로 변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단순한 바람둥이가 아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생명을 자신의 쾌락을 위한 구실로 삼는 괴물이었습니다. 저런 인간과 5년이나 한 이불을 덮고 살았다니. 내 젊음과 내 헌신을 저런 끔찍한 괴물에게 바쳤다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며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수진아, 너 안색이 왜 그래? 무슨 문자인데? 민정이가 걱정스럽게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친 새끼. 이건 진짜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수진아, 이거 당장 증거자료 1호로 첨부해. 판사가 이거 보면 당장 망치로 남편 대가리를 깨버리고 싶을 거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한 줌의 미련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더 이상 남편을 향한 원망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짓밟아주겠다는 차가운 결의만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죠. 시어머니의 생일 당일 아침에 출발하는 첫 비행기였습니다. 탑승객은 단 한 명. 나 김수진.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표는 편도가 아닌 왕복으로 끊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맑은 바람을 쐬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 끔찍한 전쟁터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남편의 목통을 확실하게 끊어 놓아야 하니까요. 결제 완료창이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완벽한 반격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의 생신을 사흘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입으로는 쉴 새 없이 오징어채를 질겅질겅 씹으면서요. 저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여보, 이번 주 일요일이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지. 당신 이번에는 미역국 좀 제대로 진하게 끓여라. 작년에는 고기를 너무 적게 넣어서 동생이 한 소리 했잖아. 잡채도 고기 팍팍 넣어서 넉넉하게 하고. 그놈의 시누이 타령. 시누이는 명절이든 생일이든 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반찬 투정만 하는 아주 얄미운 사람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한 마음에 입이 대발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며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선물은 당신이 준비할 거지?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 당신이 알아서 봉투 하나 두둑하게 준비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색내지 말고 이번엔 좀 넉넉하게 넣어. 참으로 뻔뻔한 그 뒤통수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저는 칼등으로 사과를 꽉 눌러 반으로 갈랐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펼쳐놓고 차곡차곡 예쁜 옷들을 챙겨 넣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털다 말고 멍하니 서 있더군요. 아, 너 지금 뭐하냐? 그 커다란 가방은 뭐야? 저는 티셔츠를 곱게 접어 넣으며 아주 차분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나 내일 제주도 가려고. 회사 동기들이랑 힐링 여행 가기로 했거든.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하는 듯 입을 떡 벌리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뭐? 제주도? 너 미쳤어? 내일 우리 엄마 생일이잖아. 남편이 안방이 떠나가라 빽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아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 한치의 흔들림이나 떨림도 없었죠. 알아. 어머니 생신인 거. 근데 나도 내 친구들이 이미 비행기 표랑 숙소 다 예약해놨다면서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세게 뀌었습니다. 야, 친구들 여행이랑 우리 엄마 생일이 같아? 네가 안 가면 미역국은 누가 끓이고 밥은 누가 차리는데? 당장 그 가방 못 사? 저는 참지 못하고 피식 비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생사가 오가던 그 밤, 당신은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지? 부장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남편의 동공이 순간 지진 난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나는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넌 놀러 가는 거잖아. 그래. 당신은 부장님이랑 골프 치러 간 거고 나는 친구들이랑 바다 보러 가는 건데 대체 뭐가 달라?
내 아버지 목숨보다 당신 골프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처럼 나도 어머니 생신보다 내 힐링 여행이 더 중요해. 남편은 씩씩거리며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요즘 내가 좀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너 내일 진짜 그 가방 들고 현관문 나서면 우리 관계 끝인 줄 알아. 남편의 허세 가득한 협박에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 지퍼를 찌익 소리 나게 닫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참고로 어머니한테는 내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 어머니가 흔쾌히 잘 다녀오라고 허락해 주셨거든. 뭐? 거짓말하지 마. 우리 엄마가 며느리 보고 자기 생일 팽개치고 놀러 가라고 했다고? 내가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볼 테니까 딱 기다려.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왜? 엄마. 수진이 이 여자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내일 엄마 생일인데 제주도로 놀러 간대. 엄마가 허락했다는 게 사실이야? 수화기 너머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쩌렁쩌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래. 내가 다녀오라고 보냈다. 그게 뭐 잘못됐니? 남편의 얼굴이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미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을 차려야지 거길 왜 가? 시끄럽다 이놈아. 생일은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어. 수진이가 그동안 우리 집안의 며느리 노릇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여행 한번 가는 게 뭐가 어때서 지랄이야. 그리고 너는 내 장인어른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 대체 뭐 했는데? 그때 코빼기도 안 비친 놈이 무슨 자격으로 마누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매서운 불호령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 짐 다 쌌어요. 내일 일찍 출발할게요. 제가 옆에서 나긋나긋하게 말을 거들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다정하게 변했습니다. 오냐 수진아. 아무 눈치 보지 말고 재미있게 푹 쉬다 오너라.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알았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통화가 뚝 끊기고 거실에는 숨막힐 듯 무거운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꺼진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죠. 결혼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반항한 적 없던 얌전한 아내가 갑자기 돌변한 것도 모자라 늘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친어머니마저 자신을 쥐잡듯이 몰아세우니까요. 남편은 이제 슬슬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눈치였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던 남편이 마지못해 꼬리를 싹 내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미리 말을 했어야 내가 대비를 하지. 그럼 내일 본가에는 나 혼자가? 응, 당신 혼자가. 시누이도 늦지 않게 오라고 해서 남매 둘이서 어머니 생신상 아주 거하게 잘 차려드려. 저는 코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방을 현관 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오랜만에 예쁘게 화장을 하고 화사한 원피스까지 차려입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잠자리에 누워 자는 척을 하고 있었지만 이불이 들썩거리는 걸 보니 깨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일부러 방 안까지 다 들리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생신 축하 잘 해드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쾅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아침 공기가 그렇게 달콤하고 상쾌할 수가 없었어요.
수년 동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거대한 쇠사슬 하나가 툭 하고 끊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뒷자리에 여유롭게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거리의 풍경들을 바라보며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리 민정이에게 받아둔 이혼 서류와 위자료 청구 소장 뭉치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정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정아, 나 지금 공항 가는 택시 탔어. 오, 김수진, 드디어 자유의 몸으로 떠나는 걸 축하해. 남편 새끼 반응은 어때? 입에 거품 물고 난리치길래 어머니가 한방 아주 시원하게 먹여주셨어. 지금쯤 아마 혼자 씩씩대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걸. 완전 통쾌하다. 수진아, 서류 접수 준비는 다 끝났어. 응, 알았어. 민정아, 정말 고마워.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끗 보시더니 넉살 좋게 웃으며 말을 건네셨습니다. 아이고, 손님. 어디 아주 좋은데 놀러 가시나 봐요. 얼굴에 웃음꽃이 아주 활짝 피셨네. 네, 기사님. 저 지금 제 인생에서 아주 골치 아프고 더러운 쓰레기 하나를 멀리 훌훌 털어버리러 가요. 저는 활짝 웃으며 창문을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가슴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속이고 내 가족의 아픔을 기만하며 지어 올렸던 그 추악한 모래성이 이제 곧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어머니 생신날 제주도행이라는 이 작고 통쾌한 반격은 그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자 눈앞에 펼쳐진 파란 하늘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려 탁 트인 바다를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냈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서질 때마다 가슴속을 꽉 채우고 있던 시커먼 매연 같은 답답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 차려달라고 윽박지르지 않았고 제 직업을 무시하며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입은 옷차림을 트집 잡는 시누이도 거짓말로 저를 기만하는 남편도 없는 오롯이 나 김수진의 시간이었죠. 저는 해안도로를 따라 끝없이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을 찬찬히 되짚어 보았어요.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왜 남편이 나를 하녀 부리듯 무시할 때마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꾹꾹 참기만 했을까? 아마도 제가 참아야만 평화로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평화는 철저한 거짓말과 남편의 역겨운 불륜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부장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매정하게 쏘아붙이던 그 한마디가 제 미몽을 산산조각 내주었죠. 이제는 2번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한편 제가 제주도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 서울에 남아있던 남편은 바짝 독이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나기에서 고분고분하던 아내가 갑자기 통제 불능 상태가 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오후가 되자 저는 아담한 카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민정이가 챙겨준 서류 뭉치를 가지런히 펼쳐놓았죠.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저는 천천히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불륜 사실과 그 증거들, 시부모를 속이고 직장 상사까지 끌어들여 알리바이를 조작한 치밀함, 그리고 제 친정아버지의 생사가 오가던 그 밤에 불륜녀와 제주도 풀빌라에서 외도를 즐겼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까지
소장에는 그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활자로 아주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의 마지막 장 서명란에 꾹꾹 눌러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아 움직일 때마다 제 속을 꽉 막고 있던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서류를 챙겨 곧바로 근처 우체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거 가장 빠른 특급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체국 직원이 건네준 접수증을 받아든 순간 저는 정말로 자유의 몸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체국 문을 나서며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나 방금 서류 다 붙였어. 오케이. 잘했어, 김수진. 내가 내일 서류 받는 즉시 법원에 바로 접수할게. 위자료 3억 원 청구하고 그동안 네가 모은 재산 기여도까지 싹 다 계산해서 남편 새끼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줄 테니까 넌 걱정 말고 푹 쉬어. 고마워 민정아. 진짜 속이 다 시원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배가 꼬르륵거리며 고파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주 근사한 해산물 식당에 들어가 싱싱한 회와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바다를 보며 들이킨 소주 첫 잔은 달콤하고도 짜릿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족쇄의 맛이었죠. 밤이 깊어질 무렵 호텔 침대에 누워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징! 핸드폰 화면이 밝아지며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그 망할 놈이 혼자 집에 와서 지 혼자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더라. 그래서 내가 아주 단단히 일러두었어. 네가 없는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똑똑히 새겨두라고 호통을 쳤지. 엄마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 여행 잘 쉬고 오너라. 네가 돌아오면 이 엄마가 내 등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그 썩을 놈 아주 작사를 내놓을 테니까. 우리 딸 편안하게 자거라. 시어머니의 짧은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겪은 상처와 분노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감싸기 급급한 흔한 시어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죠. 자신의 쓰라린 과거를 떠올리며 며느리인 저만은 같은 지옥을 겪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답장을 적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니. 건강하게 잘 쉬고 돌아가겠습니다. 메시지 전송을 누르고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에는 아주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아마도 내일이면 서울의 시댁 식탁 위에는 아주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소중하게 쌓아 올렸던 거짓의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장관을 상상하며 저는 사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제주도의 바다는 참으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 그날 저녁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들려주셨거든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련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은 저녁 무렵 아주 뻔뻔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당연히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생일상을 기대하고 왔겠죠. 평소 제가 차리던 것처럼
갈비찜에 미역국에 온갖 전들이 상위에 가득할 줄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 올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맹물 한 잔과 누런 서류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텅 빈 부엌을 기웃거렸답니다. 엄마, 밥 안 줘? 수진이 그 미친 여편이가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나 아침부터 쫄쫄 굶었단 말이야. 그러자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남편의 등짝을 매섭게 후려치며 소리치셨습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당장 식탁 위에 있는 봉투나 열어봐. 남편은 툴툴거리며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들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죠. 거기에는 남편과 유아은이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 긁어댄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결제 내역과 호텔 영수증도 있었죠. 심지어 제 친정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던 바로 그날, 그 여자와 제주도 풀빌라에서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진까지 모조리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다 뭐야?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을 쾅 내리치며 사자처럼 포효하셨죠. 오늘 내 생일 선물은 그거 하나만 해라. 어디서 되도 않는 핑계댈 생각 말고 바른 대로 불어. 내 마누라는 아비가 죽어간다고 피눈물을 흘리는데 넌 그 딴 년이랑 놀아나? 남편은 처음에는 어떻게든 발뺌을 하려고 했답니다. 엄마 이거 다 오해야. 요즘 사진 합성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 누가 나 회사에서 잘 나가는 거 질투해서 억지로 꾸며낸 거라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얼굴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사정없이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디서 애미를 속이려고 들어. 네가 그년한테 사준 꽃다발이며 가방이며 호텔 결제 내역이 여기 떡하니 있는데 합성은 무슨 놈의 합성. 내 장인어른이 사경을 헤맬 때 넌 그년이랑 히히덕거렸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해.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남편은 그제야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엄마,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정말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엄마가 나 한 번만 살려줘. 수진이한테는 제발 비밀로 해줘, 응? 그 비겁하고 찌질한 변명에 시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나는 내 애비한테 똑같은 변명을 30년 동안 듣고 살았다. 한 번만 봐달라. 잠깐 미쳤던 거다. 그놈의 한 번이 30번이 되고 결국 내 청춘은 피눈물 속에서 다 썩어 문드러졌어. 근데 내 아들이라는 놈이지 애비랑 똑같은 짓거리를 해? 엄마 내가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제발 수진이한테는 말하지 마. 닥쳐라 이놈아. 수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어. 수진이가 너랑 이혼한단다. 그리고 내가 찬성했어. 아니, 내가 먼저 이혼하라고 당장 서류 준비하라고 등 떠밀었다. 그 폭탄 선언을 들은 남편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자기가 평생 부려먹어도 꼼짝 못할 줄 알았던 만만한 아내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이혼을 준비했다는 충격. 그리고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친어머니마저 며느리 편에 섰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니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순식간에 수십 통이나 쌓이더군요.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전화 좀 받아봐, 제발. 당신 아빠 쓰러지셨을 때 나 진짜 회사에 있었어. 그 여자랑은 그냥 밥만 먹은 거야. 우리가 5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래? 나 진짜 당신밖에 없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읽기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가증스러운 변명들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차가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 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보낸 수십 통의 절박한 메시지를 모조리 읽고 무시했던 인간입니다. 이제는 그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남편이 쏟아내는 애원 섞인 메시지들을 그저 가만히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숫자 1이 지워지는데도 아무런 답장이 없자 남편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저에게 무참히 읽고 무시당할 차례였으니까요. 그때 화면 위로 또 다른 알림창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변호사 친구인 민정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진아, 방금 남편 회사 이메일이랑 핸드폰 문자로 내용 증명 발송 완료했어. 위자료 3억 청구 소장이랑 불륜 증거 파일까지 싹 다 첨부해서 보냈으니까 지금쯤 확인했을 거다. 민정이의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척추를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확히 5분 뒤였습니다. 미친 듯이 제 핸드폰을 울려대던 남편의 전화와 메시지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아마도 민정이가 보낸 무시무시한 내용 증명과 어마어마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혼비백산했겠죠. 시어머니가 보여준 사진과 카드 명세서만으로도 미칠 노릇이었을 텐데 이제는 법무법인 측인이 시뻘겋게 찍힌 정식 법적 서류까지 받았으니 정말로 인생이 끝장났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창문을 열자 제주도의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하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텔에 비치된 작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허공에 기분 좋게 건배를 했습니다. 당신이 교만하게 세워두었던 그 견고한 성벽이 밑동부터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이곳 제주도까지 통쾌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원해봐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더러운 죗값을 피눈물로 치르게 될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주도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맑은 바닷바람을 쐬며 지친 마음을 씻어내고 나니 드디어 단단한 용기가 생겨났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올 때 무겁게 짓누르던 마음의 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그 인간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일만 남았으니까요.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하고 수화물을 찾아 입국장 게이트를 빠져나올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여보, 수진아. 고개를 돌려보니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퀭한 얼굴을 한 남편이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까치집을 지었고 셔츠는 구겨질 대로 구겨진 아주 형편없는 몰골이었죠. 그의 손에는 어디서 급하게 사왔는지 시들시들한 장미꽃다발이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코앞까지 달려와 헉헉거리며 무릎이 꺾일 듯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수진아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여행 가방 손잡이를 부여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지만
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아주 차갑게 남편을 내려다보았죠. 이거나 더러운 손으로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남편은 흠칫 놀라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응? 그 여자랑도 당장 끝낼게. 그 가증스러운 변명을 듣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고 있던 장미꽃다발을 매몰차게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끝내준대? 참나. 당신 똑똑히 들어. 내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을 뻔했던 그날 밤. 나는 짐승처럼 울면서 중환자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 근데 당신은 그 여자 옆에서 아주 신이 났었지?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오는 정확한 사실들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부장님이 부르는데 어떻게 안 가냐고 짜증을 냈어. 근데 거기 부장님은 없었잖아. 5년 동안 내 옆에 있으면서 나는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었어. 이제는 나도 살아야겠어. 내 인생 살려고 당신 같은 쓰레기통에서 걸어 나오는 거야. 제가 단호하게 등을 돌리려 하자 남편이 바닥에 엎드리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제 양옆으로 든든한 지원군 2명이 척하고 나타났습니다. 마중을 나온 제 친정동생 서윤이와 변호사 친구 민정이었죠. 서윤이가 날 선 눈빛으로 남편의 앞을 턱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형부 아니, 이제 형부 아니지. 최준혁 씨, 우리 언니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한 발짝도 다가오지 마요. 동생의 매서운 호통에 남편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정이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남편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바람 피우던 유아은 씨한테 아주 매몰차게 버림받고 오갈 데가 없어지셨나 봐요. 저는 놀란 눈으로 민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정이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아주 통쾌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민정이가 보낸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자마자 유아은이 완전히 꼬리를 자르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런 더러운 소송에 얽히기 싫다며 매달리는 남편을 벌레 보듯 차버렸대요. 가정이 박살날 위기에서 불륜녀에게 위로를 받으려 달려갔던 남편은 그 여자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쫓겨난 겁니다. 불륜으로 쌓아 올린 사랑이라는 게 결국 그 정도의 얄팍한 모래성에 불과했던 거죠. 게다가 최준혁 씨 회사 사내 게시판 아주 뜨겁던데요. 강태식 부장님이랑 아주 쌍으로 난리가 났던데. 민정이의 말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민정이가 직장으로 보낸 내용 증명이 우연히 다른 직원의 손에 들어가면서 불륜 사실이 회사 전체에 쫙 퍼져버린 겁니다. 남편의 불륜뿐만 아니라 강 부장이 알리바이를 조작해주고 값비싼 골프 접대를 받아먹었다는 비리까지 모조리 폭로가 되었죠. 회사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 긴급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장 모가지가 달아날 판이랍니다. 가정도 잃고 사랑도 잃고 직장까지 잃게 된 완벽한 참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땅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남편을 쓰레기 보듯 한번 쳐다보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시간은 아주 통쾌하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법원에서 첫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정이와 함께 아주 당당한 걸음으로 가정법원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법원 입구 쪽에 아주 익숙하고 따뜻한 인형이 보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곱게 화장을 하시고는 아주 단단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깜짝 놀라 달려가자 시어머니는 제 두 손을 따뜻하게 꽉 잡아주셨습니다. 어쩐 일이긴. 내 딸 이혼 재판하는데 당연히 와서 힘을 보태줘야지. 그 망할 놈이 재판에서 허튼 소리 못하게 내가 내 증인으로 설 거다.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아들과의 이혼 재판에서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러 법원까지 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친아들의 잘못을 증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어머니 친아들인데.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시어머니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수진아,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야. 잘못을 했으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벌을 받아야지. 너는 걱정 말고 들어가서 네가 당한 억울한 일들 판사님 앞에서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놓거라. 이 엄마가 내 뒤에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든든한 말씀에 저는 맺혀있던 눈물을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맑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법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제 발걸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참을 것도 없는 온전한 제 인생의 첫걸음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인 민정이가 제출한 증거들은 하나같이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폭탄들이었죠. 남편 측 변호사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발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가정을 버리려던 것이 아닌 한순간의 어리석은 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의 병환 소식을 듣고도 제주도에 간 것은 이미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내린 뼈아픈 선택이었습니다. 피고도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뻔뻔한 변명에 판사님조차 어이가 없다는 듯 미간을 팍 찌푸리셨습니다. 민정이는 코웃음을 픽 치며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무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직장 상사까지 뇌물로 매수의 알리바이를 조작한 아주 치밀하고 악질적인 불륜범죄입니다. 게다가 원고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던 그 처절한 밤, 피고는 내연녀와 웃으며 최고급 풀빌라에서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장인어른이 사경을 헤매서 당분간 자유라는 악마 같은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민정이의 분노 서린 또렷한 목소리가 넓은 법정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도 가슴을 퍽퍽 치시며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훔치셨죠. 판사님은 제출된 끔찍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피고의 외도 기간이 길고 배우자, 가족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보인 패륜적인 태도는 원고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판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에 딱딱하게 맺혀있던 한을 시원한 폭포수처럼 씻어 내려주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우리의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위자료와 그동안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모두 합쳐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묵직한 금액이 확정되었죠. 결혼 생활 동안 우리가 함께 살던 아파트 명의 역시
온전히 제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판사님의 판결봉이 3번 크게 울리는 순간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만만한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길거리에 나앉게 된 처지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법정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저 멀리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2팔을 벌리고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품에 깊이 안겼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서류 정리 다 끝나면 진짜 남이잖아요. 이제 어머니 며느리가 아니라 생판 남이 되는 건데 저 이제 어머니 못 보면 어떡해요. 제가 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자 어머니는 제 등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바보 같은 수진이. 남이긴 뭐가 남이야. 서류상으로만 남이 되는 거지 내 마음속에서 네가 어떻게 빠지니. 너는 영원한 내 예쁜 딸이다. 앞으로도 밥 굶지 말고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주말에 심심하면 밥 먹으러 오고 알겠지?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 살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법원 복도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새로운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난 아들을 잃으셨지만 대신 아주 든든하고 예쁜 딸을 하나 얻으신 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제 삶에는 아주 놀랍고도 평화로운 기적 같은 변화들이 찾아왔죠. 저는 번듯한 중견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당당히 마케팅 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며 억눌러왔던 제 능력을 회사에서 마음껏 펼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역시 무사히 길고 고된 재활 치료를 마치고 예전의 정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주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아주 꽉 잡고 말씀하셨죠. 수진아, 정말 잘했다. 우리 딸 그동안 몹쓸 놈 만나서 마음고생 참 많았는데 아주 훌륭하게 잘 이겨냈어. 아빠는 세상에서 우리 수진이가 제일 자랑스럽다. 옆에 앉아 야무지게 갈비찜을 뜯던 동생 서윤이도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언니. 언니 요즘 얼굴 완전 핀 거 알아? 예전에는 맨날 주눅 들어있는 시든 꽃 같았는데 지금은 완전 생기 넘치는 딴 사람 같아.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포근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의 특별한 인연도 여전히 아주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약속하셨던 대로 제게 철마다 맛있는 열무김치와 멸치볶음을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저 역시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 때마다 예쁜 봉투를 두둑하게 챙겨서 고기 세트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을 놓으시며 아주 통쾌한 소식들을 전해주십니다. 회사에서 불륜과 비리가 들통나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전 남편은 한동안 매일 술통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위자료 2억 5천만 원을 물어주느라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 대리기사를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대요. 돈 떨어지고 직장까지 잃은 무능력한 남자 옆에 그 여자가 끝까지 붙어 있을 리가 없었죠. 불륜녀는 전 남편이 빚쟁이 빈털터리가 되자마자 진작에 돈 많은 다른 남자에게로 미련 없이 갈아탔다고 합니다. 제가 굳이 복수의 칼을 2번 댈 필요도 없이 지들이 뿌린 더러운 씨앗대로 거두며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맑고 화창한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향하는 버스 창가 자리에 앉아 제 핸드폰 배경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배경화면 속에는 반년 전 제가 훌쩍 떠나 찍었던 제주도의 푸른 바다 사진이 반짝이고 있었죠. 바람에 자유롭게 휘날리던 제 머리칼과 가슴을 뻥 뚫어주던 그날의 짜릿한 해방감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뇌출혈로 죽어가던 끔찍한 밤 나를 매몰차게 버려두고 놀러갔던 남편의 역겨운 거짓말들, 그리고 나를 숨막히게 올가매고 있던 5년간의 답답한 감옥. 저는 그 모든 끔찍한 악몽에서 당당하게 제 두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도 저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가두지 못했고, 아무도 제 인생을 부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주도의 푸른 파도가 제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진짜 빛나는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야. 저는 아주 작게 혼잣말을 속삭이며 창문을 향해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부시게 쏟아지는 찬란한 아침 햇살이 새롭게 펼쳐질 제 앞길을 든든하게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바보같이 남몰래 눈물 흘리지도 꾹꾹 참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뿐인 나 김수진의 행복을 위해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나갈 제 아름다운 내일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